감동은 약이 되고 이야기는 삶을 바꿉니다. 감동 스토리는 당신의 마음을 살리는 채널입니다. 구독해두시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감동을 가장 먼저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글자 하나로 인생이 바뀐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00년 전 한 왕이 백성을 사랑한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아이는 처음으로 종이에 사랑해요, 엄마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글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글자를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단 3일, 그 아이는 생애 처음으로 사랑해요, 엄마라는 문장을 적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대단한 기계도 혁신적인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한글이라는 문자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케냐의 작은 마을. 전기도 수도도 부족한 이곳에서는 아이들 대부분이 문맹 상태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쓰지 못한 채 세상을 마주해야 하는 이 아이들에게 글자를 배운다는 건 꿈조차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MIT의 언어학자인 데이비드 교수는 한글을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가르쳐보자는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라틴 문자도 어려운데 생전 처음 보는 문자를 배울 수 있을까요? 동양의 문자가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맞을까요? 하지만 500년 전 한 왕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펼 수 없는 이가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글자를 만든다. 그 왕의 이름은 세종대왕. 그리고 그가 만든 글자가 바로 한글입니다. 험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자음 하나 모음 하나, 기억은 목구멍을 막는 혀의 모습, 미음은 입술을 담은 모양. 그 단순하고 과학적인 구조 덕분에 아이들은 순식간에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틴 문자를 배우던 아이들이 3주 걸려 익히는 단어들을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은 단 5일 만에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중 한 아이, 12살 소녀 아키나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글자는 저를 기분 좋게 해요. 읽고 있으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아이들이 처음 읽은 단어는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첫 메시지였죠. 그 글자를 배우고 아이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감을 얻었고 웃음이 늘었고 무엇보다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은 500년 전 조선의 궁궐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글을 몰라 억울하지 않도록 밤을 새워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랑은 국경을 넘어 세기를 넘어 지금 이 순간 아프리카의 작은 교실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한글을 읽고 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한 글자 한 문장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한글이 만들어낸 작지만 위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기적을 마주한 것입니다. 이제 그 감동의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한글 교육 실험은 2023년 봄 케냐 나이로비 외곽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작됐습니다. 데이비드 존슨 교수는 MIT에서 언어학을 가르치는 세계적 학자였고 한글의 과학성과 구조적 아름다움에 깊이 빠져 직접 현장에서 그 가치를 검증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글은 정말로 문맹 퇴치에 효과적인가?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에도 적용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그는 팀을 꾸렸고 케냐 교육부와 협력해 실험 대상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60명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기존대로 라틴 문자를 사용해 스와힐리어를 배우게 했고 다른 그룹은 전혀 새로운 방식, 즉 한글로 스와힐리어를 표기해 읽고 쓰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교육은 간단한 자음과 모음, 24개의 한글 기본자부터 출발했습니다. 처음엔 어리둥절하던 아이들이 많았지만 한글의 직관적인 구조는 상상 이상의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이들은 기억이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라는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고 미음을 말하며 입술을 다물고 소리를 내보는 실습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한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말이 아니라 그림 같아요.
소리가 보이니까 너무 신기해요. 한글의 놀라운 점은 그 과학적인 구조였습니다. 소리나는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자음들,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이 담긴 모음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합해 음절을 만드는 체계적인 원리까지. 어떤 아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생님, 이 글자는 저한테 말을 해요. 제가 어떻게 읽는지 알려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학습 5일째 되던 날 한글로 구성된 스와힐리어 단어들을 정확히 읽고 쓰는 아이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글 그룹의 학습 속도는 라틴 문자 그룹보다 평균 3배 빨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난독증 경향이 있었던 아이들이 한글 학습에 유독 빠르게 반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존슨 교수는 이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MIT에서 쌓은 연구 경험을 토대로 분석을 시작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정보의 흐름이 너무나도 정직합니다. 복잡한 문맥을 추론할 필요 없이 문자 자체에 소리와 의미가 담겨 있어서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건 정말 언어의 기적입니다. 7일째 되던 날 한 아이가 편지를 써왔습니다. 엉성한 필체였지만 또박또박 적힌 한글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글을 쓸 수 있어요. 사랑해요. 아이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고 이를 지켜보던 선생님들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6살 때부터 학교를 다녔지만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했던 아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글을 배우고 단 일주일 만에 인생 첫 편지를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존슨 교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세종대왕이 500년 전에 만든 이 글자가 오늘 아프리카 아이의 인생을 바꿨다. 이 실험은 곧 교육부에 보고되었고 케냐 전역으로 확대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현지 교사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길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의 이름은 한글입니다. 한글을 통해 배우는 아이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글자를 500년 전에 만들었죠? 세종대왕님은 선생님이었어요? 특히 부모들이 보여준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드디어 자기 이름을 쓰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그 감동은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케냐의 한글 실험은 BBC, CNN, 일본 NHK 등 주요 언론에 소개되었고 500년 전 동양의 글자가 아프리카 문맹을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네팔, 탄자니아 등 문해율이 낮은 국가들이 K-한글 교육 프로젝트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유네스코는 공식 발표를 통해 한글을 가장 효율적인 문자 교육 도구로 선정했습니다. 존슨 교수는 말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며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는 다리입니다. 세종대왕님이 만들고자 했던 모두를 위한 문자,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한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아이에게 편지를 쓸 수 있어요. 내가 글을 쓸 수 있다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바깥 사람이 아닙니다. 한글이 일으킨 변화는 교육을 넘어 삶의 가치 자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세종대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권력이 아닌 사랑으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글자는 500년 동안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세대를 넘어 언어를 넘어 지금도 계속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세상을 이해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들의 삶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날은 방글라데시에서 만난 한 농부의 이야기로 시작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산. 올해 53살. 글자를 모른 채 평생 논밭에서 일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산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고 자신을 무식한 사람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속으로 늘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의 손으로 편지를 써보고 싶다는 꿈. 그에게 한글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나이에 글자를 배운다고요? 세상에 가능하긴 한 걸까요? 하지만 한글은 나이를 묻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원리를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하산 씨의 입술과 손끝에 말을 걸었습니다.
미음은 입을 다문 모양입니다. 기억은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예요. 이응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지만 말의 공간을 만드는 소리 없는 친구입니다. 그는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이게 나한테 가능할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늘고 거칠던 손가락 끝이 작은 연필을 꼭 잡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2주 뒤 그는 드디어 펜을 들고 글을 적었습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버지가. 그 문장을 종이 위에 써내려간 하산 씨는 손을 떨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마음을 종이에 적었어요. 세종대왕님이 저 같은 사람을 위해 글자를 만들어주신 거라면서요? 그분이 제 생의 은인이에요. 그 순간 교실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 울었습니다. 통역을 하던 선생님도, 영상을 찍던 스태프도, 그리고 옆에서 함께 배우던 또 다른 어르신들도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장면은 유튜브에 업로드된 지 단 3일 만에 200만 뷰를 돌파하며 전 세계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댓글에는 수천 개의 메시지가 달렸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위대한 문자였나요? 이제야 그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세종대왕님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인류의 스승이셨네요. 이제 저도 매일 쓰는 글자를 더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이후 유네스코가 주최한 세계 문맹 퇴치 컨퍼런스에서 존슨 교수는 공식 기조 연설자로 초청됐습니다. 그는 연단에 서서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500년 전 조선의 한 왕이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펼 수 없는 이가 많다. 그래서 내가 새로 글자를 만든다. 그는 말을 멈추고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하산 씨가 쓴 편지. 덜덜 떨리는 글씨지만 그 위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관중석의 수백 명이 조용해졌습니다. 눈을 감은 사람도 있었고 손으로 입을 가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글자가 사람을 살리는 순간입니다. 한글은 과학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사랑입니다. 세종대왕님은 글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길을 만든 것입니다. 그 순간 청중석 뒤편에서 박수가 터졌고 곧이어 전 세계에서 온 교육부 장관들이 한글의 전 세계 보급에 동참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 컨퍼런스를 계기로 K-한글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12개국, 동남아시아 8개국에서 동시 진행되었고 한글을 활용한 문해의 향상 효과는 기존 문자 대비 평균 4.7배에 달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어떻게 이런 문자를 만들 수 있었을까? 한 왕이 왜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들었을까? 어떻게 이토록 완벽한 체계를 15세기에 구현했을까? 그때마다 사람들은 다시 훈민정음 서문을 꺼내 읽었습니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니 사랑이었습니다. 답은 사랑이었습니다. 글자를 몰라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저 바라볼 수 없었던 왕. 세상 어떤 왕도 하지 않았던 일, 자신의 손으로 글자를 만든 한 사람. 그가 남긴 글자 하나하나는 이제 세상의 언어 장벽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아이와 어른들의 인생을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MIT를 떠난 존슨 교수는 이제 서울대학교 국문학과에서 한글의 과학성과 인류학적 가치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수업 첫날 그는 칠판에 단 한 문장만 적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보다 200년 앞선 천재였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수업은 매 학기마다 수강정원을 초과했고 세계 각국에서 유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시각장애인도 있었고 난독증을 가진 청년도 있었으며 인생에서 처음 글자를 배우는 70대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글을 통해 자신의 첫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첫 문장은 대부분 이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도 할 수 있어요. 클라이맥스란 감정이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순간입니다. 그 뜨거움은 슬픔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중심엔 늘 500년 전 한 사람의 따뜻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들겠다. 어리석은 이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겠다. 그 결심은 지금도 매일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이 글자도 사랑으로 만들어진 기적입니다. 2025년 10월 9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계 한글의 날 기념식에는 전 세계 52개국에서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가운데 세종대왕 동상 아래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날 무대에 오른 한 소녀의 목소리는 모든 사람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냐에서 온 아키나입니다. 한글을 배우기 전까지 저는 제 이름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꿈을 꿉니다. 한글 선생님이 되는 꿈입니다. 12살 소녀가 또박또박 유창한 한국어로 말을 이어가자 관중석 여기저기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는 한글을 개발한 나라의 국민이면서도 그 소중함을 미처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500년의 시간을 건너 세종대왕의 마음이 아프리카 소녀의 목소리를 통해 울려 퍼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존슨 교수는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당신의 사랑이 지금 전 세계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길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한글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K-한글 프로젝트는 남미의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로 확대되었고 유럽에서도 한글 활용 다문화 교육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파리 7대학은 한글과 창의성이라는 주제로 세계 최초의 한글 뇌과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연구소와의 공동 연구 결과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은 좌뇌와 우뇌를 균형 있게 활성화시키며 창의력과 논리력이 동시에 발달한다는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전 세계 교육학자들은 탐복했습니다. 한글은 문자이면서도 뇌를 훈련시키는 도구다. 인간의 학습 능력 자체를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그리고 드디어 2026년 유네스코는 한글을 세계 공용문자 예비 후보군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문화적 의미를 넘어 인류의 소통 도구로서의 가치가 공식 인정된 순간이었습니다. 한글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 세종대왕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 심정으로 밤을 새워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이가 많아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글자를 만든다. 그 한마디는 500년이 지난 지금 수많은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한글은 읽기 쉬운 문자예요. 배우기 쉬운 구조예요. 하지만 진짜 위대함은 그 쉬움의 배려에 있었습니다. 그 과학 속의 사랑에 있었습니다. 존슨 교수는 지금도 매일 아침 한글로 된 신문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단지 한 문자를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 안에 담긴 사랑은 이미 500년 전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딸 에밀리는 이제 14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일기를 한글로 씁니다. 아빠, 오늘은 학교에서 친구랑 같이 한글 노래를 불렀어요. 한글은 저에게 날개 같아요. 어느 날 에밀리는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작은 종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종대왕님, 제가 어른이 되면 전 세계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줄게요.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종이를 바라보던 존슨 교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폐하, 당신이 심은 씨앗은 이제 제 아이의 손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읽히고 싶고 말하고 싶고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문자 없이 사는 삶은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립이었습니다. 한글은 그 고립을 뚫고 사람과 사람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이 문자의 따뜻함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쓰고 있는 이 글자들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기적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어리석은 백성을 불쌍히 여겨 만든 이 문자가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지 국가의 문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인류 모두의 공동 자산이자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우리는 매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 아닐까요? 세종대왕님, 당신의 한글은 지금 누군가의 첫 글자, 누군가의 첫 편지, 누군가의 첫 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에는 당신의 사랑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당연하게 여겼던 글자들이 누군가에겐 생애 처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게 해주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느끼셨나요? 세종대왕께서 500년 전에 심은 사랑의 씨앗이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고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아프리카 소녀의 꿈이 되었고 늙은 농부의 눈물이 되었고 우리 모두의 가슴에 울림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선을 선물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매일 쓰는 이 글자가 그렇게 위대한 것이었구나. 감동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알지 못했던 사실을 깨닫고 그 안에 담긴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 사람은 결국 더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끕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남을 더 이해하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채널 감동 스토리가 이야기를 멈추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매주, 때로는 매일 이런 이야기를 찾아 떠납니다. 누군가의 인생에서 잊히지 않을 그 순간에 당신의 마음에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차가워지고 말보다는 판단이 앞서며 속도와 경쟁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지금 우리는 믿습니다. 감동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 이야기는 사람을 바꾼다는 것. 만약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이라도 오늘 영상이 따뜻하게 적셨다면 이 작은 기적이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감동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전해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누군가의 삶을 바꾼 기적,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든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전할 것입니다. 감동 스토리는 단순한 영상 채널이 아닙니다. 이곳은 마음을 살리는 공간입니다. 바쁘게만 흘러가는 하루 중 잠깐 멈춰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은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작은 쉼표가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좋아요 하나, 댓글 한 줄, 공유 한 번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씨앗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잊지 마세요. 감동은 약이 되고 이야기는 삶을 바꿉니다.